부모 가슴 찢는 자식 빌런 4위. 동생 때리는 형. 이건 진짜 아니다. 왜 때려? 훈령은 안 돼요. 안 되죠. 네. 얘, 너 옷 좀 걷어봐. 이 몸자국 뭐야? 어느 날 발견한 아들의 몸에 멍. 누가 봐도 어쩌다 든 게 아니어서 애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. 너 혹시 학교에서 맞아? 친구들이 괴롭히니 혹시? 근데 그건 죽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럼 뭐 이유가 있을 거야. 그러게요. 뭐야? 그러다 어느 날 알게 됐어요. 야, 부엌 가서 물 떠가져. 형. 빨리빨리 안 움직여. 씨, 너 맞고 싶어? 맞을래? 야, 이영철. 너 동생 때려? 엄마, 원래 형이 동생 때리는 건 당연한 거야. 다른 집도 다 그래. 야, 너 거기 안 있어? 야, 너 이게 처맞고 싶은 거 일로 와, 씨. 야, 씨. 형, 미안. 내가 잘못했어. 그만 때려. 야, 너 맞기 싫으면 맞을 짓을 하지 마. 이 등신이냐, 이 등신아. 그만해. 어느 집 형이 동생들 멍 뜰 때까지 때려?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? 너 미쳤어? 엄마, 싸우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지. 어디 동생이 감히 이 하늘 같은 형이랑 싸워. 그냥 말 안 들으면 딱 정신교육, 정신 차려. 딱 정신교육 하는 거야, 엄마. 맞기 싫으면 지가 맞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. 나는 너네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는데 네가 뭔데 동생을 때려? 엄마, 원래 엄마 아빠는 자식 때리면 안 되지. 아니 세상, 그건 뭐야? 아동학대. 아동학대야 그거. 그러니까 동생 교육은 뭐야? 형이 시킨다. 나름 혼낸다고 혼내봤는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. 애들 아빠는 언제 날 잡아서 혼낸다는 말만 하고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. 제가 훈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덩치 큰 아들을 붙잡고 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했네. 부모가 때리면 아동 학대라는 얘기한 학대인 거 안 해 본인도. 아니 형이 때려도 학대예요. 그러니까 본인도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. 학대인 걸. 이게 부모가 때려야 이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데 네.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때리는 건 다 학대에 들어갑니다. 누가 누구를 때리든 이거 저는 사실 형제들끼리의 다툼 이거 저희 작은 언니랑 저는 그냥 살벌했거든요. 어느 정도로? 거의 막 짐승. 칼만 안 들었지. 양은 냄비가 살짝 찌그러진 적도 있고. 진짜? 아니 소송 안 들어왔어요? 아니 둘 다 그러고 싸우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지칠 때까지 싸워. 막 싸우다가 웃겨. 야 그만하자. 씨 못하겠다. 그때까지 싸웠어. 이 집안 독한데.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싸움이니까 네. 좀 정정당당하게 싸웠는데 저거는 일방적으로 지금 형이 학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뭐 이 형제 간의 싸움, 특별히 남자 대 남자, 이 형제들 간의 싸움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. 어떨 심각해요. 때 진짜 피 볼 때까지 싸워요. 근데 이게 용납할 선이 어디까지인가? 저는 몸싸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게 체급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어요. 그래서 말싸움은 가능해. 말싸움은 가능하지만 일단 몸싸움이 시작되죠. 기본적인 멍은 기본이야. 다 피 납니다. 네. 막 찢어지고 막 난리 나요. 이럴 정도는 이거는 범죄예요. 남자들끼리 그럼요.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저런 범죄인 거죠. 그러면 이건 쌍방이라도 이건 폭력이에요. 쌍방도 안 돼요. 그래서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체급 차이도 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부모가 제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몰랐대잖아요. 지금 중요한 거예요. 몰라 오늘 처음 한 거잖아 저 모습. 근데 저거 말이 안 돼요. 왜냐 보세요. 애가 벌써 체급이 달라. 근데 형이 딱 말을 할 때마다 움츠러들어. 쫄아 있어. 이건 그냥 형을 존경하거나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내가 형 말을 들을게 이게 아니잖아. 얘의 위축된 그 상황을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. 이거 방임입니다. 방임이죠. 이거 방임이에요. 부모도 그렇겠죠. 내가 내 아이들을 한 대도 때리지 않고 키웠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수는 있어요. 그러나 눈썰미 있는 부모는 알고 있죠. 얘 위축 정도가 심지어 위축만으로도 폭력일 수 있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아빠는 날 잡아서 혼낸다고 말만 하고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방임인 거죠. 방임이죠. 그리고 그러니까 애 아빠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날 잡아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. 이거 말이 안 되지. 안 하는 건 그냥 똑같은 방임입니다. 저는 제가 아는 이제 제 친구 부부의 자식 둘이 그렇게 싸우더래요. 근데 똑같이 형이 거의 일방적으로 너무 때려서 때리지 말라고 해도 계속 때리니까 몰래 때리고 계속 그러니까 그 어린 동생을 엄마가 몰래 주짓수 학원을 보낸 거예요. 주짓수로 그러니까 때리진 못하고 제압하게 하려고 형을.
역전이 된 거야. 이제 형이 이제 안 때린다고 그러더라고. 그것도 살짝 좋은 방법일 것 같아. 답이 나왔네. 주짓수야. 주짓수. 근데 또 궁금한 게 네. 동생을 좀 약간 자기 소유물처럼 대하잖아요. 물 갖고 안 갖고 와 등신아 막 이러잖아요. 이거 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걸까요? 보세요. 큰아이는 말입니다. 둘째랑 함께 있을 때 항상 큰아이는 일명 폐위된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. 이 폐위된 왕이라는 게 뭐냐? 동생 없을 때 내가 첫 번째이자 막내였고 내가 이 집안의 모든 사랑의 중심이었다고요. 네. 근데 동생이 딱 태어나면서 아마 네 부모가 이 동생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.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뒷다리 잡았던 거 아니에요? 개구리도 아닌데? 미안해. 그죠. 지금 와서 생각할게. 일종의 이거는 감정적 복수입니다. 사랑에 대한 복수라고 봐야 될 거예요.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랑을 뺏기게 됐으니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이걸 그냥 놔뒀다? 이건 형이 동생을 마치 폐위된 왕이지만 여전히 너는 왕좌를 가지고 있고 네 권력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. 이러면 안 됩니다. 내가 힘이 있을 땐 그 힘은 나를 더 발전시키는 데 쓰지 보복을 통해서 내가 얻지 못한 것, 내가 빼앗는 것을 반드시 되찾고 이 되찾는 것을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동해보복도 아니에요. 나는 내 사랑을 뺏겼어. 그러면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엄마 아버지, 내 사랑을 나눈 내 엄마 아버지하고 논의를 해야죠. 약한 그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랑을 받고 내 형의 사랑을 반드시 내가 뺏어오리라 이런 목적으로 출생한 게 아니거든요. 네. 동생도 사실 억울한 거예요. 나중에 이 동생이 당신보다 커져. 그럼요. 그럴 수 있어. 꼭 기억해야 돼.